최근 3년 반의 상황은요, 100년에 한 번 있는 일이죠. 예. 그래서 미국이 100년 만에 돈을 가장 많이 풀었고, 돈을 아직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강해 보이는 건데, 결국은 투자는 그 환율하고 금리하고 경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꺼진 불 다시 볼 때다. 최근 3년 반 중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하락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맞아요.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4년 이상 주가가 계속 하락한 나라나 시장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네. 이제 작년 2023년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서 한 5개월 연속으로 돈을 빼가는 이유는 네. 첫 번째는 그 환율하고 금리 차죠. 그래서 그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외국인이 채권이든 주식이든 엄청난 돈이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위안화가 절상이 된 데다가 이제 미중 금리 차가 한 1.5% 났기 때문에 대략 한 15% 이상의 이제 리스크 프리한 수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려왔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서는 경기가 가장 좋았던 게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2023년에는 반대로 갔죠. 그래서 위안화가 6.3에서 7.15까지 갔기 때문에 한 20%, 15% 가까이 절하가 됐고 손실이 그만큼 나고, 또 금리 차가 미중이 한 1.5에서 2 정도 나는 바람에 가만 앉아서 한 15에서 17% 정도 로스가 난 거죠. 그래서 손절매를 사실은 작년에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경기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으로 한 3박자가 다 거꾸로 갔는데, 아마 2024년 금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나 이제 달러 약세는 지금까지 중국의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매크로 변수였던 것이 방향을 바꿨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은 경기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작년 7월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리커버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3박자가 최근 3년 반의 이 방향이 턴하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4년은 꺼진 불을 다시 잘 뒤집으면 거기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빅테크 회사를 얘기하지만 그 핀두오라는 회사를 놓고 아까 말씀하신 그 주가가 100% 올라간 플랫폼 기업이 있어요. 테무라고 하는 테무. 지금 그 가성비죠. 가성비도 아니고 전 세계 어떤 나라든 7일에서 10일이면 딜리버리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코로나 3년 동안 중국에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제 업종,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죠. 와, 이제 소장님 얘기까지 들으니까 답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답이 있어요. 우리 저기 곽 소장님께서는 아니 선도기 술타가 어디서 만드냐.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미국이다. 곽 소장님 그 의견이었고, 우리 전 소장님은 무슨 소리냐. 중국 주식이 이렇게 싸다. 자, 박 기자님.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에게는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요? 조용히 해보세요, 좀. 여러분, 우리에게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8대1대1 전략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곽 소장님 의견도 맞고 전 소장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5, 중국의 싸진 빅테크의 5 이렇게 베팅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때쯤 되면 저희 나가는 자막 아시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말씀을 통해서 미중 간의 큰 어떤 변화상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쭉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기자님, 이런 그 미중 간의 큰 변화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핵심 키워드 같은 거 짚어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각각 두 분께 앞으로 미중 어떤 변화로 인한 핵심 키워드를 세 가지 뭘 꼽고 계시는지 각각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전 소장님, 세 가지를 좀 꼽아주신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 디리스킹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최근에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 시엔리호파, 그래서 선리후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작년 12월 달에 경제공작기에서 등장한 단어고요. 세 번째 단어는 플러스 10%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고른 이유는 미중의 앞으로의 전쟁은 이 전통 산업은
이건 같이 가는 거고 예. 첨단 산업에서 박 터지게 싸운다. 그래서 그 첨단 산업이 뭐냐면 AI고 AI가 되려면 반도체가 머스트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중 관계는 앞으로 반도체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중국이 최근 3년 동안에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중국 경제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제점은 바로 공동 부유라고 하는 아젠다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싹 뺀 거죠. 그래서 2024년에 중국은 분배가 아니라 성장이다. 이걸로 완전히 돌아선 것을 이제 시엔리 호파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갖고 들어왔고 그래서 중국은 내년에는 성장이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내년에 중국의 대학생이 1,170만 명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그렇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먹물 실업자가 많아지면 나라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중국의 GDP 1%당 고용 유발 계수가 한 240만 정도 되기 때문에 5%대 성장을 안 하면 이제 사회가 한강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이 성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아마 내년에 뭐 대선 미국 대선에서 가장 키나게 보여지는 부분은 중국 관련되는 부분은 10% 관세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 뭐 확실한 보호무역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품목에 대해서 10%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중국은 보복 관세가 지금 이미 25%가 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이건 세이프해요. 그래서 이게 야 10% 때려서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큰일 난 것은 한국처럼 일본처럼 이제 거의 제로거나 뭐 아주 낮은 관세율에 있었던 나라들의 경우는 트럼프의 저런 보호무역 정책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올 수 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최근 4년 동안에 25% 보복 관세를 맞은 중국은 우리하고는 달리 세이프 해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해프닝이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